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무라타 저리 비켜, 삼성전기 자율주행용 MLCC 공개, 삼성중공업 아킬레스건, 해양플랜트, 페트로브라스와 손해배상 재격돌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지금 무라타가 지금 전장용 MLCC에 대해서 힘을 많이 내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기와 같은 경우도 지금 MLCC 분야의 2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업체인데, 그 무라타 제작소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전장용으로 반드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장용으로 움직이고 있는 MLCC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지금 삼성전기와 같은 경우는 MLCC는 무라타에 이어서 2위에 해당하고 있죠. 삼성전기는 전장용 MLCC 분야에서 무라타에 뒤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분야의 MLCC, 특히 그 핸드폰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전기 분야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력으로서는 이미 그 무라타 제작소를 뛰어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이 이제는 전장용으로 MLCC를 빠르게 확장하면서 무라타를 뒤쫓고 있고, 이 무라타를 뒤쫓고 있는 이 상황에서 1위를 탈환을 하겠다라는 지금 목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무라타를 정조준한 삼성전기 자율주행용 MLCC 공개. 특별히 자율주행용 MLCC라고도 얘기하지만 전장용 MLCC를 통틀어서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ADAS, Advanced Drive Assist System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자율주행의 가장 핵심인 ADAS입니다. 이 ADAS에 들어가는 MLCC를 만드는데 0603 그리고 3216에 대한 MLCC를 이번에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죠. 삼성전기는 12일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에 들어가는 전장용 MLCC 지금 2종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MLCC 점유율에서 일본 무라타에 이어서 세계 2위인 삼성전기는 전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으면서 이제 전장용에서도 힘을 내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ADAS는 자율주행 운전 중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것 등에서 차가 스스로 판단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의 필수로 여겨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그 전격 전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MLCC가 들어가면 전격 전압이 들어가고 부족한 전압까지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죠. 잘못하면 그 ADAS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는 것을 지금 MLCC가 들어가면서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기에 따르면 ADAS 등의 장착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와 부품 수는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숫자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렇게 넘어가면서 점차적으로 반도체가 많이 사용이 되죠. 차량용 반도체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을 통해서 이제 전격 전압이 이 분배가 될 수 있게 하는 그 MLCC의 숫자도 더불어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전장용 MLCC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자율주행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자율주행차의 경우 다양한 반도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신호를 주고받는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령 공급 그리고 노이즈 제거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또 부품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부 공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높은 용량의 MLCC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성전기가 이번에 새로 발표한 MLCC는 2종 0603 그리고 3216입니다. 이 그 숫자가 표현해 주는 게 굉장한데, 0603이라는 것은 가로가 0.6 그리고 세로가 0.3 이거죠. 그리고 100나노페라 용량을 가진 소형 제품입니다. 그리고 3216과 같은 경우는 3.2, 1.6이죠. 그래서 가로가 3.2, 세로가 1.6mm에 해당하는 47 마이크로페렛의 초고용량 특성을 가진 제품을 지금 3216 제품으로 지금 출시가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량용에 들어가는 MLCC의 그 크기를 줄이면서 이 나노페라, 말하자면 여기에 축전이 되는 그 전력량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603 그리고 3216 MLCC를 이번에 삼성전기에서 개발했고, 여기 특별히 Advanced Drive Assist 시스템에 장착이 된다라는 거죠.
먼저 알아볼 것은 0603 MLCC입니다. 0603 MLCC와 같은 경우는 0.6, 0.3 지금 밀리미터의 크기고 굉장히 작죠. 이것이 기존의 1005 말하자면 1.0, 0.5 대비 제품 대비 면적이 64%나 줄었어요. 보시면 알겠죠? 숫자가 컸는데 줄어들면서 그만큼 면적은 줄이면서 전기 용량 자체는 1005 제품과 동등한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축전하는 축전량이 단위 면적당 커지게 된 것이죠. 이 제품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ECU의 신호단에 탑재가 돼서 주변의 신호 잡음을 제거해서 정확한 신호를 전달한다는 게 가장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 충격과 진동에 의해서 MLCC가 파손되지 않도록 휨 강도를 규격보다 2배 이상 강화한 적도 이거 특징이라고 삼성전기는 밝히고 있어요. 지금 이 제품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자부품 신뢰성 시험 규격인 AEC Q200을 만족을 하면서 ADAS 외에도 차체나 셰시나 인포테인먼트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개발된 것 자체가 단순히 전장용에 들어가지만 물론 휨 강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곳에 들어가게 되면 단가 측면에 좀 안 맞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차체에 들어가고 셰시에 들어가고 인포테인먼트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3216입니다. 말 그대로 3.2, 1.6 크기의 MLCC죠. 기존 제품 22 마이크로페럿보다 용량을 2배 이상 증가를 시켜서 자동차 내의 반도체 전원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요. 다시 말하면 축전지입니다. 넘치는 용량에 대해서는 전력이 넘치는 용량에 대해서는 축적을 해놨다가 그리고 만약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여기서 빠져나와서 전력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MLCC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것을 통해서 용량을 2배 이상 높였기 때문에 높인 용량을 가지고 만약 전력이 부족하게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최근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기능이 점점 더 고도화가 돼요. 그래서 이전과 같은 경우는 26나노미터 아니면 그 이상의 공정에서 만들었지만 이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7나노미터, 5나노미터 용 자동차용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더욱더 기능이 고도화되고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화를 시키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성능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처리 용량이 많아질수록 전력이 많이 필요해요.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량 MLCC의 혜택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삼성전기와 같은 경우는 이번 제품을 출시하면서 MLCC의 핵심 재료인 유전체 세라믹 파운드를 나노 수준으로까지 미세화하면서 초정 및 적층 공법을 적용해서 동일 크기 제품 중 업계에서도 가장 최고 용량을 구현한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발표된 MLCC와 같은 경우는 초고용량인 동시에 전격 전압도 기존 제품 대비 1.5배 지금 4V의 전격 전압을 했었는데 이전과 같은 경우는 6.3V까지 올려서 내구성을 확보했다라는 것이 이번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되죠. 이것에 대해서 김두영 삼성전기 컴포넌트 사업부장 부사장님은 자동차 전장화를 통해서 소형, 고성능, 고신뢰성 MLCC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삼성전기는 MLCC의 핵심 원자재를 자체 개발하고 제조해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설비 내재화 그리고 생산 능력 강화를 통해서 전장용 MLCC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기와 같은 경우는 MLCC 분야에서 일반 MLCC와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기술력으로 뛰어나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기의 MLCC의 약점이 하나가 있죠. 전장용. 그래서 이번에 전장용이 들어가면서 다른 곳에서의 기술력보다 더 뛰어난 MLCC를 개발을 하면서 이번에 발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장용 MLCC 분야에서도 무라타를 정조준해서 이제는 MLCC 분야의 기술력으로서도 최고 그리고 판매량으로서도 최고가 돼서 1위를
차지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굉장한 아킬레스건이죠. 해양 플랜트 사업. 이 아킬레스건인 해양 플랜트 사업이 미국에서 페트로브라스와 손해배상의 재격돌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 내용을 조금 알아볼게요. 삼성중공업은 지금껏 많은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떨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던 악재, 브라질 국영 석유 기업의 페트로브라스와의 드릴십 소송에 다시 불씨가 붙었습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에 최근 삼성중공업과 페트로브라스 간 드릴십 소송이 접수됐다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삼성중공업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불하면서까지 행정 및 사법 절차를 진행하기로 페트로브라스와 합의를 했지만 돌연 페트로브라스가 항소를 해서 보수 성향으로 보이는 제5순회항소법원으로 소송건이 넘어오게 된 것이죠. 앞서서 삼성중공업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드릴십 3척을 수주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3척의 수주를 받았던 것을 2009년부터 11년까지 차례로 인도를 했죠. 그러나 2014년부터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브라질 검찰의 부패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박 중개인이 중개 수수료 일부를 뇌물 등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삼성중공업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페트로브라스는 이를 빌미로 프라이드와의 용선 계약을 취소해버리죠.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로 용선료가 부당하게 초과 지출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2019년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죠. 이후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와 지난 2월에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원유시추선 드릴십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술 관련 소송에서 브라질 당국과 합의금으로 1,650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선처협약 합의금 중 2차분인 5,940만 달러, 한국 돈으로 674억 원을 지급을 하면서 합의금 문제도 매듭을 지었죠. 특히 당시 브라질 연방검사청으로부터 삼성중공업과 연방검찰 간 선처협약 승인도 받았습니다. 브라질 정부기관들은 합의금을 받으면서 일체의 기소 등 행정사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브라질 문제는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지금 연방검찰청 승인으로 삼성중공업이 합의한 1,650억 원의 합의금 중 8억 1,178만 해약, 한국 돈으로 1,591억 원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페트로브라스에 지불하고 나머지 1억 588만 해약, 한국 돈으로 207억 원을 행정부 부정행위법 12조에 규정된 벌금으로 연방정부에 환원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또한 미국에서도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지난 11월 미국의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뇌물죄 벌금 7,500만 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작년 2020년 말에는 프라이드사의 용선계약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1억 8천만 달러까지 지급을 했죠. 그러나 지금 브라질과 미국의 이러한 합의,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그래도 불구하고 페트로브라스는 뇌물 영향으로 용선료 부담이 늘어났다며 삼성중공업을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2011년에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드릴십 DS5와 관련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가 제기한 2억 5천만 달러의 민사소송 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거죠. 삼성중공업은 미국 항소법원에 2020년 6월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 본안 심리 전 소각하 결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므로 기존 2019년 3월에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가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의 본안 심리 재개를 결정했다고 12일날 공지를 했죠. 지난해 6월 달에 미국의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하는 판결까지 내린 적이 있어요. 각하까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은 향후 재개될 1심에서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 그리고 보완을 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최종 승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이 페트로브라스와 얽힌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합의문까지 지불을 했지만 소송전이 지금 부활을 하면서 갈등의 고울이 깊어질 전망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자, 이번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 삼성전기가 MLCC, 전장용 MLCC 분야에서 약진을 시작을 한다.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이 페트로브라스와의 그 망령에서 떨쳐버리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 망령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나 합의를 시도한 내용과 그리고 그 이전에 합의를 하면서 많은 돈을 지불을 했지만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페트로브라스와의 지금 소송전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